속리단길에서 본 정면이고요. 이제 요 사진으로 보시면 약간 이제 길에 수직으로 있는 이 면이 되겠고요. 여기에 수직으로 난 이쪽 길이 속리단 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석촌호수 그 롯데타워가 보이는 쪽이고, 그 다음에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이면도로에 접해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많은 인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는 부분의 고민으로 코어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즉 각종 설비들과 엘리베이터는 안쪽에 있고 계단을 여기서부터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층 샵은 정면에서 바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하 썬크는 이 아래로 이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최대한 1층의 면적이 외부에 많이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과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주차가 없이 유리로 처리를 해서 1층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저 뒤쪽으로 가면 거기에 별도의 그 기계식 주차장, 그 턴테이블로 가는 그 기계식 주차장을 지하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건물 전체에서 주차가 전혀 안 보이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계단을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면 이 사선으로 생긴 월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2층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2층에 이 부분이 되겠고, 계단을 계속 이어서 이쪽 3층으로 올라가면 3층 여기 더 가까이 한번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 외부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3층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계단을 통해서 4층으로 들어가고, 또 저 뒤쪽으로 올라가면 5층과 6층,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옥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6층, 이제 제일 높은 6층 부분은 건축주께서 쓰시는 레스토랑이고요. 요즘 나름 핫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겨울에는 못 쓰지만 여름에는 쓸 수 있는 옥상, 그래서 이제 두 개 층을 이렇게 쓰고 있고, 옥상을 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구조가 연장돼서 어떤 마지막 켜를 옥상에도 마치 이렇게 모자를 쓴 것처럼 씌웠습니다. 옥상에서 보면 그 롯데타워가 바로 보이는 그런 뷰가 있고요. 현재 1층은 카페, 그 다음에 2, 3층은 카페가 더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또 비슷한 업종을 더 받으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시고, 지하는 썬큰을 통해서도 내려갈 수 있는데, 지하 2층은 이 레스토랑에 그 음식 연구를 하세요. 이분들이 연구소가 이제 밑에 있고, 지하 1층도 지금 2, 3층과 같이 임대를 기다리고 있는 건물입니다. 사실 형태적인 거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겹겹이 쌓여 있는 벽체와 박스들의 형상이 됐습니다. 그런 거를 좀 잘 표현하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계단이 한 방향으로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돌고 돌고 또 방향이 바뀌면서 올라가다 보니 건물 외벽의 형태는 조금 생각보다 복잡해졌어요. 당연히 공사하기도 좀 어렵고, 근데 여기에 뭔가 다양한 재료를 넣기보다는 가장 단순한 그냥 콘크리트라는 재료로 이 모든 것들을 좀 묶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노출 콘크리트를 선택을 했고, 저희가 노출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여러 번 써봤지만 정말 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일 어려운 그 재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의 다른 재료들은 뭐 깨지거나 터지거나 잘못되면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노출 콘크리트는 그게 안 됩니다. 즉 나중에 거기다가 어떤 그 덧씌우는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게 리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정말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가 가장 이제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함께 한 시공사도 노출 콘크리트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시공사였고 좋은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노출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특히 일본을 가보면 우리나라보다도 지진이라든가 어떤 자연재해가
훨씬 더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구조가 라이트하고 또 재료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아주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게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늘 했는데, 그게 어떤 사회적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은 건축을 워낙 잘하고 시공이라든가 설계라든가 또 CM 감리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래도 좀 부실공사라든가 조금 양심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 이게 아마 구조계산서부터 건축 인허가를 할 때 편하게 허가를 내주거나 편하게 구조를 풀어주는 상황이 굳이 비교하자면 일본과 비교했을 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을 지으면서도 이 어떤 바닥과 구조가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트랜스퍼 빔 같은 게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바닥이라는 게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기둥도 두꺼워지고 굵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좀 아쉽죠. 건물이 훨씬 더 컸으면 그런 구조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을 텐데, 작은 건물에서 저런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다 보니까 구조가 좀 복잡하게 되는 아쉬움이 있고, 또 피난, 소방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건축에서 디자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도 적절한 디자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철저하게 안전만 위주로 가야지만 허가가 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디자인하면서 좀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죠. 뭐 결국 건축이라는 거는 그 사회와 문화 속에서 그런 정해진 레귤레이션 안에서 어떤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걸 탓할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좀 고차원적인 사회가 된다 그러면 설계하기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건축을 하면서 완성되면 그 완성된 모습을 보고 희열을 갖지만, 그 어떤 출산의 과정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건축가 입장에서는 힘들었던 기억이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이 건물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건축상도 받고, 무엇보다 가장 기쁜 상은 건축주 상인 것 같아요. 이 건물을 통해서 서로 신뢰가 생겨서 그분의 두 번째 또 세 번째 건물까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다 이제 곧 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 건물과 이 건축주분을 만나서 행복했던 상황들이고, 또 다행히도 이 건물을 처음부터 어떤 그런 주변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지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주변 민원은 없었어요. 그리고 허가도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 이 건물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덕분에 뭐 좋은 기운이 모아져서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이제 건물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와서 카페나 위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만 그냥 왔다가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건물을 보려면 그 6층에 건물주한테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을 다 보여주신다고 해요. 사실 관리 때문에 사용하면서는 이 계단 부분을 막아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 컨셉상으로는 열려 있는 게 좋지만 이게 또 늘상 열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구경하러 오셨다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6층에다가 얘기를 하면 열어주십니다. 참고하십시오.